엄마가 마지막으로 완성을 해서 이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얘기해요. 그거는 엄마 상일까요? 내 상일까요? 피카소도 그렇고 유명한 화가들이 마지막에 최후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이들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거든요.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채운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어주는 것이에요. 과학상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와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미술학원에 그걸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하고 정말 신나게 이제 상상화를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엄마를 이제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주했는데 엄마가 와서는 아이가 그려놓은 그림 밑그림을 들고 한 장의 종이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장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길래 아 네 하고는 드렸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있잖아 내일 가서 그림 그릴 때는 깨끗한 종이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 때는 이미 그려놨던 이 그림을 색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것도 직접 그린 건데 직접 그 순간 그리면 더 잘 그릴 텐데요? 했더니 이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그린 거잖아요. 여기다 색칠하면 실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듣고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림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장을 받아서 기분은 좋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기분 좋아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 상은 선생님 상 반, 내 상 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아니야 너가 다 한 거니까 너 거야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그린 거기 때문에 선생님 상 반, 내 상 반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느낀 게 내가 상을 받고 아이들이 상을 받고 하는 것이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인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게끔 하는 자존감을 낮추는 상황을 만들었구나. 엄마들이 아이들과 그림 대회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갔다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처음에 그림은 그렸는데요. 그리다가 재미없어서 안 그리고 놀았는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완성을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누구 상이에요? 아이들도 얘기해요. 그거는 엄마 상일까요? 내 상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데 한 엄마를 만났어요. 아이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왜냐하면 잘 그린 그림을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면 내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선생님 만나면 나도 상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런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사실 아이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평가하고 또 이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하지마. 그건 안 돼.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네가 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엄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면 기다려. 좀 이렇게 단호하고 명령조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아이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와의 소통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잘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바뀌었던 게 뭐냐면 40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점수에서 너 왜 40점밖에 안 됐을까?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지?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다면 바뀐 모습에서는 40점이나 받은 거야? 그러면 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점이면 분명히 중간 점수에 다다른 거잖아. 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괜찮아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로 바뀌었었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왜 법칙 이렇게 들어가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를 정해놓았을 뿐이지 우리가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보통 이제 공감하면은 경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듣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경청을 할 때에는 인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경청, 인정, 인지, 전달 요 순차로 해서 이것들이 순환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공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 인정, 인지, 전달 이 네 가지가 순환되었을 때 공감 순환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청을 청자가 들을 청자가 사용되는데 들을 청자에는 비자, 눈목자, 마음심자, 임금 왕자가 들어가 있어요.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채운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경청하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청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들을 청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귀를 내어주고 내 따뜻한 눈빛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성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임금님을 대하듯이 조금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게끔 내 몸을 내어주고 그렇게 들어야 진짜 듣는 거거든요. 그 다음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항상 그래요. 엄마들이 뭔가를 빨리 가르쳐줘야 되고 그게 틀렸다고 지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들을 때는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랬구나. 네 마음은 그랬구나. 너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 인정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틀리고 행동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은 그랬던 거구나 하고 하는 인정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인지를 하고 또 나는 어떤 마음, 내 기분, 내 마음은 어떤가 인정 이후에 내가 뭔가 알려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빨리 이제 수정해주고 싶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것까지 해야지만 공감이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개의 창을 두고 소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이가 소통을 할 때에도 중간에 두 개의 창을 두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창이고 또 하나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창이에요. 엄마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요즘 엄마가 나에게 친절한 사람, 요즘 엄마가 나에게 허용적인 엄마 이런 기록을 해놓았다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잘 들리게 되는데 그게 창을 이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엄마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엄마도 아이를 향한 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아이는 부산스럽고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야. 쟤는 좀 사고뭉치인 것 같아. 뭔가 쟤는 엄마 말을 좀 안 듣는 아이야. 라고 하면 그 창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아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고 치려고 하는구나.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또 내 말을 안 듣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엄마의 변화로 인해서 창에 기록되는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경험으로 인해서 그게 달라지겠지만 엄마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우리는 이미 성장을 했고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부산스럽고 유별나고 말썽쟁이야 라고 기록하기보다 창에다가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좀 편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록을 해두면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투나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의 제목이 엄마의 말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엄마의 말투라는 그 제목만 들어도 찔린다, 뭔가 뜨끔하다, 또는 이제 책을 펼치기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아이에게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 안의 내용은 엄마가 잘못하고 있어요, 엄마 틀렸어요 하고 하는 내용만 담긴 건 아니거든요. 엄마가 하고 있는 그 말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엄마가 그런 말투를 사용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이에게 말투를 곱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마인드, 엄마의 생각, 엄마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펼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